안녕하세요, 진우입니다. 컴피 UI 입문자분들을 위한 기초 강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까지는 컴피 UI를 설치하고 무작정 따라해 보면서 직접 이미지를 만들어 보고 로라까지 적용해서 다양한 사진을 만들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본 게임으로 들어가서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와 노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앞으로 컴피 UI를 공부하시면서 직접 워크플로우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컴피 UI를 실행시킨 모습인데요. 당장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컴피 UI가 무엇이냐,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이냐 그걸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허깅페이스 사이트에서 보시면은 지금 플럭스1이라는 모델 페이지를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조금씩 내려다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복잡한 파이썬 코드로 된 내용이 보이게 되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구조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다 보면은 가로 세로 길이를 입력하는 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이던스를 넣어주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스텝 숫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파라미터를 직접 입력할 수 있게 해놨는데요. 원래는 AI로 이미지를 만들거나 동영상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파이썬 코드로 이루어져 있어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은 출력물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원래 기본적인 정석 방법인데요. 지금도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항상 파이썬 코드로 실행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써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코드를 능숙하게 잘 다루는 사람들만 원래는 AI 모델들을 테스트해보고 돌려보고 실험해볼 수가 있었는데, 컴피 UI라는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저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코드 대신에 시각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실행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실제로 이런 복잡한 코드에 입력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편하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코드 라인에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 대신에 우리는 컴피 UI 내부로 들어와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노드 위에다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코드 라인에 있는 가로 세로 길이를 입력하는 칸 대신에 우리는 잠재 이미지 노드에다가 가로 세로를 입력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스텝 숫자와 여러가지 각종 파라미터를 입력하는 칸 대신에 K샘플러 부분에서 파라미터를 입력을 해서 실행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실제로 이런 긴 코드를 직접 입력하는 것과 같은 효과로 동작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플로피 디스크에다가 간단한 컴퓨터 게임을 받아가지고 MS 도스 환경에서 cd 뭐 c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폴더를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다양한 명령어들을 도스상에서 입력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그런 도스 환경이 아니라 마우스를 움직여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윈도우라는 운영체제가 생겨났잖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이썬 코드는 도스다. 그리고 컴피 UI는 윈도우다. 하지만 내부 작동 구조는 똑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컴피 UI 노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초보분들께서 처음에 이런 워크플로우를 보시면은 갑자기 하기가 싫어지고 거부감 들고 그냥 이런 거 하지 말고 챗 GPT나 제미나이 들어가가지고 사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점점 쓰면서 복잡해지는 거지 구조만 놓고 보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모든 워크플로우는 기본적인 5대 노드로부터 시작된다, 나머지는 거기서 다 파생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생각보다 꽤 단순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건 엄청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번 알고 나면은 본질은 똑같고 단지 이것저것 좀 더 가지치기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노드에 대해서 구조를 이해하시게 되면은 몇 번 쓰시다 보면은 이런 걸 봐도 하나도 두렵지 않고 그냥 아, 이거는 여기다 연결한 거구나, 저거는 여기다 붙인 거구나,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는 부분이니까 겁먹지 마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5대 노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컴퓨어를 처음 실행을 하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런 식으로 노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왼쪽에는 모델을 불러오는 노드이고요. 이름은 체크 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긍정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노드가 있고 부정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노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크기를 조정하는 노드가 있고요. 중간에는 복잡한 파라미터가 다양하게 있는 샘플러가 있습니다. 이름이 K샘플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이 K라는 숫자가 아마 한국 분이 만든 샘플러라고 해서 이름이 붙었다고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샘플러이고요. 아까 보신 복잡한 워크플로우에서도 여기서도 보시면 샘플러, 커스텀, 어드밴시드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양만 다르지 똑같은 샘플러다. 근데 좀 더 복잡한 것들을 연결할 수 있게 생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VAE 디코드라는 게 있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처음에 모델을 연결시켜 놓고 이 모델에다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크기를 설정해서 샘플러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연산이 시작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VAE라는 노드로 들어와서 여기서 그림을 그려서 이미지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그냥 말로 하면 어려우니까 한번 사진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 모델은 가장 원시적인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로 설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는 기본 프롬프트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부정 프롬프트는 텍스트와 워터마크가 나오지 마라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요. 직관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색깔만 조금 바꿔 놓을게요. 부정 프롬프트는 빨간색, 긍정 프롬프트는 초록색 이렇게 설정해 놓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실행 버튼을 누르면은 이 모델이 돌아가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눌러 볼게요. 네,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흐름을 보시면 왼쪽에서 시작해서 샘플러 쪽에는 가볍게 미리 보기만 표시가 되면서 진행이 됐었고 이 샘플러의 작업이 끝나니까 디코드로 들어와서 VAE 디코드 노드로 넘어가서 여기서 한 번 더 작업을 거쳐서 이렇게 프롬프트 입력했던 대로 결과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큰 흐름이 나오는 거를 기본적인 5대 노드라고 부르는데요. 총 5가지 분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체크포인트 노드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프롬프트 노드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잠재 이미지 노드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K샘플러 노드입니다. 다섯 번째가 VAE 디코드 노드이고요. 마지막으로 세이브 이미지는 저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5대 노드에서는 제외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걸 배울 때 대충 알고 넘어가는 거를 약간 답답해하는 성격이라서 직접 다 스스로 할 수 있어야만 속이 풀리는 성격인데요. 그래서 컴퓨터를 처음에 공부할 때도 이 5대 노드를 정확하게 내가 스스로 다시 만들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 학습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열어서 5대 노드를 내가 직접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면은 머릿속의 흐름으로 체크 포인트를 열어야겠죠. 체크 포인트 이렇게 로드 체크 포인트를 열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노드가 있어야 되니까 클립 프롬프트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을 했었고 긍정 프롬프트 있으니까 이제 부정도 있어야 되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지금은 능숙한데 예전에는 계속 생각하느라고 한참 걸렸거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K샘플러를 열어줘야 되고 모델선 연결하고 긍정 프롬프트, 부정 프롬프트 이렇게 연결하고 잠재 이미지 노드가 빠져있죠. 이렇게 끌어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직접 입력해도 되고요. 잠재 이미지 노드를 꺼내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출력 단자를 연결해야겠죠. 여기서 이렇게 끌어서 자동 완성되는 걸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VA 친 다음에 디코드를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체크 포인트에서 VA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 주고 그 다음에 세이브 이미지 마지막에 이렇게 완성.
네,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요. 지금은 능숙하게 하는데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고, 처음에는 힌트 같은 거 없이 직접 이렇게 꺼내는 게 굉장히 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딱 요 정도만 연습을 이렇게 몇 번 해보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컴피 UI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머릿속에 개념이 딱 박혀있기 때문에 어떤 워크플로우를 보셔도 머릿속에 한눈에 흐름이 다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기본적인 5대 노드만 뽑아가지고 연결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런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직접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내가 쓰고 있는 워크플로우를 이것저것 결합을 시켜가지고 튜닝하는 방식으로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 5대 노드를 구성하는 거는 한 번쯤은 꼭 직접 빈 캔버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씩 꺼내면서 직접 완성시키는 것까지는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잘 완성이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죠. 이렇게 간단하게 도구 입력해가지고 실행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실행 버튼을 누르니까 오류가 났는데요. 제가 체크 포인트 모델을 잘못 선택했네요. 여기서 올바른 거로 다시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서 실행 버튼을 눌러 볼게요. 네, 이렇게 강아지 사진이 만들어졌네요. 이게 굉장히 초기 모델이라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지금 강아지는 그나마 이렇게 나오는 건데 사람을 만들면 좀 심각해지거든요. 하지만 프롬프트대로 작동은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퀄리티를 끌어올리려고 하면 부정 프롬프트 쪽에서도 이것저것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많이 적어줘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상 이거는 너무 옛날 모델이라 지금은 쓰지 않는 거니까 그냥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 목적으로 연습용으로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 컴피 UI를 설치를 하시면 이 모델이 기본적으로 내장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받으시면 되냐면요, 허깅 페이스 들어가셔가지고 맨 위에 모델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서 스테이블 디퓨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나올 거거든요. 가장 많이 다운로드 받은 모델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가장 많이 다운로드 받은 거를 눌러보니까 컴피 UI org 이렇게 써있는 모델이 있네요. 이거를 받아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량이 2.13기가짜리 모델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 모델을 다운로드 받으셨으면은 컴피 UI 모델 폴더로 들어가신 다음에 모델 폴더 안에서 체크 포인트라는 폴더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넣어주신 다음에 컴피 UI로 돌아와서 키보드로 R 버튼을 눌러주세요. R 버튼을 누르면은 노드 목록이 새로 고침이 되는데요. 방금 폴더에 넣은 파일이 보이면서 바로 실행이 가능하시도록 설정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5대 노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K샘플러에 있는 각종 파라미터들을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이거를 조절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놓고 쓰면 될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